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 유튜브 무료 공개 레슨의 세 번째 학생은 김기림님입니다. 연주하실 곡목은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에튜드 10번과 쇼팽 발라드 4번인데요.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은 리스트 에튜드만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쇼팽 발라드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12곡은 그의 피아노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슈만의 말대로 리스트 자신만이 재현해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기교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다룰 에튜드 10번은요. 열정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고 불안감과 초조함, 서정성과 또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 곡은요. 알레그로 아지타토 몰토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지타토의 의미는 격하게, 흥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그로 아지타토 몰토 하면은 빠르게 더 흥분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 곡의 첫 시작이요. 테크닉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피아노라는 악상 안에서 양손이 6도 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 코드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윗소리가 내성보다 잘 나야 되고 내성 또한 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손의 윗소리가 레가토가 되는 느낌으로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제가 손의 포지션을 편하게 잘 맞춰서 조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이 6도 패시지를 편하게 치려면 양손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양손이 움직이는 공간이 너무 좁으면 서로 손이 불편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왼손의 손목이 조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 손목을 너무 위로 이렇게 정면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손목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피아노의 소리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손목이 너무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는 자연스러운 피아노 악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네, 기림님의 동영상을 보면 손 모양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왼손의 손목이 위로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포지션으로 쳤었기 때문에 손목이 많이 경직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또 내성들이 빠졌던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시작할 때는요. 손목의 긴장과 릴렉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첫 시작에 왼손의 포지션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여 주시면 손목도 적당히 긴장과 릴렉스가 되고요. 오른손이 6도를 편하게 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포지션을 잘 맞춰주시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부분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양손 다 가운데 음만 빼고 하는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윗소리들을 잘 나게 하기 위한 연습, 그리고 내성을 확실하게 짚으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맨 아래 음을 빼고 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이 연습들을 하실 때에 손의 포지션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맞춰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팔분음표 2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연습을 하시면 왼손의 코드가 이렇게 바뀔 때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왼손이 그 다음 포지션으로 매끄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아지타토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지타토는 흥분해서 격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아지타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숨을 헐떡이듯이 또는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초조한 느낌을 상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지타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너무 박자대로 안정된 느낌으로 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흥분해서 막 흐름이 급해져서도 안 되거든요. 박자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초조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에튜드를 프레이즈마다 방향성을 항상 생각하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악보에 보시면 첫 마디에 8분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번갈아 가면서 8분 쉼표가 나옵니다. 이 쉼표가 아지타토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숨을 쉬고 앞에 세 음을 아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쭉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 시작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준비 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슥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요. 오른손 옥타브 첫 음에 액센트와 테누토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 표시가 아지타토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킹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를 너무 정확하게 박자대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박자대로 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손의 옥타브를 조금 푸시하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이 아지타토에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의 마킹이 잘 표현이 되려면 그 전에 왼손을 조금 작게 치셔야 돼요. 네, 들으셨듯이 기린님께서 양손을 별로 차이나지 않게 치셨어요. 그러면 오른손의 표현이 강조가 되지가 않거든요. 왼손을 조금 작게 컨트롤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프레이즈가 끝나고 너무 많이 쉬셨어요.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쉬셨는데 물론 호흡하고서 다시 6도 패시지를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그 쉼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짧게 해주세요. 네, 지금 들으신 부분은 아직 크레센도가 시작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피아노거든요. 예.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상 기호를 유지하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 들으셨듯이 기린님께서 이미 크레센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더 이상 크레센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크레센도를 아껴두시고 뒷부분에서 터뜨려 주세요. 사실 이런 것은 이 곡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악상 기호의 변화를 잘 표현하시려면 악보를 잘 보시고 조금 계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가듯이 조금씩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돌라파 여기를요. 그냥 밋밋하게 옥타브 3번 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방향을 가지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에서 라플레까지 갈 때 약간의 크레센도를 하고 파에서 디미네운도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린님께서 옥타브를 치실 때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조금 딱딱한 느낌으로 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치셨는데 손목의 방향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들릴 수 있도록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크레센도의 시작이죠. 두 번째 마디의 오른손 옥타브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치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림님께서 오른손 리듬을 이렇게 치셨어요.
네, 마치 팔분음표, 세뒷단음표 리듬처럼 치셨는데요. 이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기림님께서 이렇게 치셨던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솔샵 미도를 손목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다 똑같은 동작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치셨어요. 그런데 악보를 보시면 솔샵은 스타카티 C모이고요. 그 다음에 미와 도샵은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표시로 되어 있죠. 이런 표시를 포르타토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끊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 미 도샵을 손목의 다운업 동작으로 치셔야 돼요. 이 아티큘레이션을 잘 지키시다 보면은 리듬을 악보대로 정확하게 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손목의 동작을 통해서 고쳐보세요. 네, 이 부분은 두 마디를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쳐야 되는 프레이즈이고요. 악보에 스트린젠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뜻은 템포를 점점 빨리 급박한 느낌이 들도록 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림님 연주는 조금 안정된 느낌.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이렇게 세면서 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요, 방향성을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네. 뒤에 가서 약간 몰아주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 오른손이 참 어렵죠? 네, 기림님께서 안정되게 쉴 수 없이 잘 치셨어요. 그런데 방향성과 캐릭터는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이 부분 연습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그룹핑을 해봤어요. 처음에 두 음을 치고 그 다음에 세 음씩 두 번 치고요. 마지막으로 1번, 5번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1번에서 손목을 조금 내려서 시작을 했고요. 3번, 4번까지 조금 올라갔어요. 다시 1번에서 내려서 똑같이 조금 올라가지고 1번에서 내려서 5번까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음, 이 파를 짚어주고 가시면은 탄력 있고 스피디하게 치실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부터요 오른손에서 당김음 리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 시작이 피아노라는 표시는 없지만요. 그전 프레이즈에서 디미넨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진 상태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크레센도를 해서 포르티시모까지 프레이즈를 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8마디를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기림님의 시작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크레센도를 폭넓게 하지 못하셨어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악상 기호의 변화를 잘 표현하려면 계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른손 당김음 리듬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리듬을 잘 살리려면 왼손의 베이스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왼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의 첫 음을 잘 듣고 쳐야 오른손의 리듬이 정확해져요. 네, 기림님께서 왼손 베이스는 잘 살리셨어요. 그런데 왼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의 첫 음은 잘 듣지 않고 치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 드셨기 때문에 이 오른손의 도가 박자보다 급하게 나왔었습니다. 왼손을 잘 듣고 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왼손이 어렵죠. 지금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의 왼손. 예,
여기가 왼손이 참 어려워요. 굉장히 불편하고요. 기림님께서 세 번째 마디는 오른손을 같이 치셨는데요. 이렇게 오른손이 도와줘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왼손 손목을 또 위로 너무 세운 상태에서 이 패시지를 치셨거든요. 이렇게 치면 너무 불편하고 또 소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손 치는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 손목의 포지션에 주목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손목을 젖혀서 치면 위로 세워서 이렇게 치게 되지 않거든요. 이 연습을요, 손목을 잘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이 부분이 훨씬 매끄러워질 것이고요. 굳이 여기 오른손이 도와주지 않아도 왼손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왼손이 여기를 다 치는 게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감정이 정말 터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른손의 옥타브 라인이 마음껏 노래를 하려면 왼손의 반주가 정말 잘 받쳐줘야 되는데요. 우선 왼손을 반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긴 선율로 생각을 하고 레가토로 노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가토로 노래가 되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죠?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기림님의 왼손이 항상 이렇게 위로 솟아 있었어요. 예,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는 레가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왼손만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손가락 번호에 따라서 손목의 움직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것은 손목이 이렇게 고정된 자세에서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디를 두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묶음에서 첫 번째 묶음으로 가는 도약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야 오른손 멜로디를 끊어지지 않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분음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코드로 연습을 해보세요. 네, 자리 익히는 연습으로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코드로 연습을 하실 때에도 레가토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멜로디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기림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기림님 오른손의 흐름 역시 조금 딱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왼손 반주를 칠 때 손목의 문제점과 똑같아요. 손목이 항상 위로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치셨거든요. 이것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네 마디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레플렛에서 작게 시작해서 솔 플랫까지 서서히 올려주고 프레이즈 마무리할 때 다시 다운입니다. 그 다음도 비슷하고요. 네, 여기를 칠 때 위에서 떨어뜨리지 마시고 건반 안으로 밀듯이 쳐주세요. 그 다음에 16분음표 내려서 시작하시고 네, 여기까지를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요. 도약을 할 때
많이 떼지 말고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주세요. 이 부분은 각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양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아주 은밀한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느낌이 나려면 악상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소리를 줄여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기린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계획이 없이 연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잘 보시고 이런 계획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기림님의 연주를 들으면 흐름이 좀 안정적이고 박자를 너무 정직하게 지키면서 치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아지타토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곡을 다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전에 쳐드린 것과 같이 약간 밀고 당기는 느낌으로 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요, 아직 크레센도가 시작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오른손의 액센트가 아직 크면 안 되는데요. 기림님의 손의 움직임이 라플렛에서 C 옥타브로 갈 때, 그러니까 도약을 할 때이죠. 이때 도약을 할 때 움직임이 좀 컸었고요. 옥타브를 약간 위에서 찍어서 치셨기 때문에 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를 오른쪽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새끼손가락 끝으로 윗소리를 잘 짚어주시기만 해도 강조되는 소리가 납니다. 이 강약의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따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여기도 앞부분과 문제점이 똑같습니다. 오른손의 코드를 하나씩 다 위에서 떨어뜨려서 치세요. 왜 떨어뜨려서 치면 안 되냐 하면요. 지금 여기는 아주 스피디하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코드 5개죠. 5개를 한숨으로 치셔야 되기 때문에 기림님의 움직임으로는 템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연주가 되질 않습니다. 손목을 조금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위로 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왼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손목을 다 세워서 16분 음표들을 치세요. 예, 이런 방법으로 치면 스피디하게 연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손목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네, 여기는 템페토조로는 용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정말 격렬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을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크레시엔도 몰토를 통해서 스포르찬도까지 한숨에 가야 되는 프레이즈예요. 자, 이런 부분은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네, 악상 기호의 변화를 잘 표현하시려면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점차적으로 크레시엔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한층 한층 벽돌을 쌓듯이요. 그런데 기림님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이 코드를 치실 때 손의 움직임이 꽤 크시거든요. 그리고 손을 던지듯이 치세요. 예, 그리고 손목의 높이가 또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하셨었어요. 이러면 소리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8마디를요, 한 번에 쭉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마디씩을 한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처음에 손을 건반에 가깝게 붙여서 윗소리가 잘 나도록 포지션을 맞춰줬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이 오른손 코드가 확장이 된 다음부터는 손목의 움직임을 잘 해주셔야 끝까지 크레신도를 시원하게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치는 부분이라서 뒤로 갈수록 아칠레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빨라지셔야 돼요. 손목이 탄력을 받아야 스피디하게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왼손의 첫음이 항상 리듬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가 기린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곡은 왼손의 테크닉이 참 어려운 곡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셔서 이 곡이 가진 매력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